다낭의 슈퍼스타 대산이를 모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은 대산이하고 같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밥 먹으러도 같이 다니고 하게 되면 너도 느끼잖아, 그치? 사실은 나를 알아보기 전에 대산이를 먼저 알아봅니다. 나는 이때까지 거의 뭐 2년 넘게 3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보다 대산이를 훨씬 잘 알아보는 거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임팩트가 있구나. 그리고 또 대산이가 요즘 자신감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표정이나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는 상당히 요즘 겸손한 지금 편이거든요. 네가 원래 이래 삶이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 예, 뭐 원래 이렇게 어디 눈치 안 보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 네. 말해서 베트남에 와서 한국보다 자신감이 더 올라갔다? 아니면 뭐 그대로다? 뭐 한국에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없는데 베트남에 와서는 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살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의도하는 대로 잘 풀렸죠.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일이 전체적으로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대산이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괜찮은 베트남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는 내가 선택한 건데, 그러니까 나도 베트남에 가게 되면 이제 너처럼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카메라상 말고 카메라 뒤에 이제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진짜 다낭의 이래 삶이 솔로들이 왔을 때 결혼한 삶이 나을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 나을지 이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질문하기 전에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디스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주장만, 자기 의견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산 씨한테 먼저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도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날 거고 굉장히 행복하고 받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올 텐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삶과 좀 대비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그 친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뭐 제 생각이 옳고 그러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처음에 올 때 뭐 결혼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일단 우연찮게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제 스타일이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이제 가까운 친구도 이제 그러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 나이도 있고 한데 왜 좀 안 하냐 이런 마음은 있는데, 이 친구가 고집이 원체 또 자기 그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더 얘기는 못 하는데, 저는 좀 좋은 사람을 저처럼 만나가지고 꿀메슨 하는 저도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배선 씨는 나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그 행복감을 우연 씨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죠? 네. 그럼 무연 씨는 대산 씨를 봤을 때 저 오래 있어봐서 알죠. 또 대산이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고, 한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한배 커플들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행복한 삶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커플마다 다르지만은 구속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이 구속이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약간 과한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백 커플들의 우리 남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저녁에 뭐 술도 같이 한잔 할 수도 있고 당구도 같이 하면 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허락받고 나와야 되는 이런 커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가정을 가진 남자분들이 아주 자유롭다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살아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좀 이게 좀 속박받는 그런 생활이 눈에 보이니까 제 성격하고나 제 삶하고는 알맞아서 되도록이면 커플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속을 받거나 또는 나의 자유 시간이 뺏긴다거나 또는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제약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핸드폰도 이렇게 자주 보고 제 핸드폰도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나라 친구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저는 원래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별로 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많이 시키고 또 저희 그 와이프가 이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거 요즘 같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다음에 당구도 편하게 한 게임씩 치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이제 한 2달이나 3달 전으로 돌아가면 내한테 그렇게 일주일에 한 2-3번씩 상담을 했어요. 그 기억은 없나 봐요.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매일마다 내가 그 했던 얘기를 또 들어주고 그걸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코치를 해주고 했던 기억은 없나요? 잠시만요. 여기서 시청자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게 어떤 구체적인 얘기였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정말 베트남 여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를 많이 해줬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코치해준 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이 상담을 좀 했었고 친한 친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어떤 부부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결혼 과정이라는 거는 또 그 전후좌우가 있고 또 지나고 나서 좋은 결과와 현재가 행복하냐 아니면 현재가 뭐 불행하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들추려 그러면 저는 행복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사실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거가 결론이다 이렇게 내리기엔 너무 빨리 지금 이제 나는 이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움이 앞으로 내 생각에는 이제 한백 커플 중에서 이제 뿅알인데 앞으로 이제 험난한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현재 재산 씨는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해주고 싶다. 그렇죠? 베트남에서 와서 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좀 끈기 있고 좀 진실되게 이제 어떤 게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느냐가 다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은 만약에 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분들은 좀 끈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 여성들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아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끝난 다음에는 좀 끈기 있고 진실되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하다 보면 또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현 씨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무현 씨는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여자를 안 만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무현 씨한테 질문. 혼자 사는 게 좋나요? 내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나긴 만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커플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다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왜냐면 나는 딴 사람보다 괜찮을 거다 또는 나는 딴 사람보다 나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딴 사람들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현명하고 또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커플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부부들보다 조금 더 험난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든 이 문화의 차이나 아니면 이제 성향의 차이나 또는 언어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굳이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혼이 한 상태가 행복한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솔로로 베트남에서 지내는 게 행복한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솔로인 상태가 훨씬 더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오케이. 내가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혼을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요? 연애를 할 때? 네. 단 한 번도 없었고, 아 나는 그래도 정말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면 나는 결혼에 대한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은 상태가 아니다. 혹시 또는 나는 결혼은 앞으로 없다. 둘 중에 어느.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죽을 때까지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감성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욕구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기 베트남 지금 살고 있는 다낭도 좋아요. 환경도 좋고. 하지만 또 다른 세계에 내가 건강할 때 가보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책임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한백 커플들을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택을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개인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라는 그것도 맞죠. 그것도 있다. 그것도 맞고 음. 그거는 인정해요. 내 개인적인 성향이 나는 혼자 살아가고 이렇게 혼자도 잘 견디고 혼자 밥도 잘 먹으러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삶도 행복할 수가 있고 결혼해서 사는 삶도 행복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또 주위에서 보시잖아요.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대산이의 삶을 보거나 나의 삶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가 행복하다고 느낄까를 보게 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해봐요. 거수를 해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산이가 완전 위너예요. 한 95% 위너일 거예요. 두 분의 삶을 봤을 때 본인은 어떤 삶이 더 본인하고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산 씨의 삶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행복해 보이냐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누가 행복해 보이느냐. 본인은 이를 따라가고 싶지만 그거는 제외해두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는 네. 본인이 봤을 때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네, 똑같은 네, 의미예요. 저는 대산 씨 삶이 6대 4 정도로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6대4. 좀 자꾸 저 무연이는 지금 판단에 지장을 주는 발언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뭐. 그냥 나의 성향을 다 배제하고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느냐. 물론 싸우는 모습도 봤었고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하는 모습들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산 씨 편이에요. 좀 보세요 좀. 자, 그럼 옆에 계신 분? 저 또한 대산이 형님. 잠깐만. 아니 자 그러면 물론 뭐 저희의 의견이 모두 다 와, 3대 빵인데?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대산 씨의 어떤 그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저하고 이제 무연이하고 가끔 다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는 제가 아직도 제가 나이가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찐머리 또이까지 90살까지 살려라. 그럼 너는 70살이다. 60살까지 살려라. 그 말은 뭐냐면 뭐 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싸울 때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럴 때도 많지만은 어차피 맞춰 나가는 과정이고 어떤 또 단계가 이루어지면 또 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다 보면 나한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 혼자만 즐기고 싶다 또는 그냥 남한테는 굳이 내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남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일들은 만약에 구독자든 아니면 여기에 뭐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아니면 오랫동안 여기 머물고 싶어 하시는 뭐 싱글이든 싱글인 그 남성분들이 오셨다라면 나는 적극 추천할 수 있다. 이제 인생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이게 탑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다라는 게 또 혹시 오해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에 베트남에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할 수 있다. 이제 좋은 이제 맞는 사람을 만나서 무조건 또 이제 전혀 맞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만 그건 기본적인 예, 전제 조건은 다 내가 깔려 있는 봐서 상황에서. 오케이. 상대방도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이제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럼 무현 씨는 저는 말립니다. 말린다. 왜 말리죠?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험난한 길을 사실은 제가 다 봐서 확률이 높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많이 찬성을 하고 대산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입니다. 자, 아직 그러면 여기서 먼 길을 가는 이제 초행길이고 신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장기간 지켜봤는데 험난한 길을 말고 꽃길만 걸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앞에 잠깐만. 아까 3대 0으로 내가 패했는데 인정. 그거는 인정합니다. 자꾸 이게 진짜 행복한 모습은 내가 더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자, 생각을 잠깐만요.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일단 무현 씨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너무 험난한 길들이더라. 시청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뭐가 험난한지, 뭐가 어려운지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주면 시청자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든다라면. 나 저 예를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와서 이제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대산이처럼 이렇게 험난한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삶의 한 근데 번도 고뇌를 자, 겪어보시기 여기서는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무현이를 이제 영상도 많이 예전부터 많이 봐왔고 그 다음에 또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저한테 또 형처럼 많이 타이를 때도 있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논리가 빈약하게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겠다는 분들이 옆에 많으니까 이게 내가 이때까지 말해왔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가봐라. 자, 그러면 그 험난한 내 길이라는 말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험난한 길이라는 게 어렵거나 험난한 길이라는 걸 시청자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한두 가지는 들어주셔야 본인 시청자분들도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얘기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이제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지 못하는 부분 첫 번째 이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선택하라 그러면 가보는 게 낫겠죠. 결혼을 한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미혼이시다 그러면 험난한 길이라도 가보시길 권합니다. 한번 죽기 전에는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셨거나 하시는 분은 굳이 또 더 어려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물론 행복한 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험난한 길인데도 꼭 그거를 이렇게 맛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맛을 봐라. 아니 잠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달라는 제가 거예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얘기해요. 저는 이제 무현이가 잘할 겁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 이틀 웃고 뭐 이틀 화내고 뭐 이틀 웃고 오는 시간이 뭐 이틀 이상 안 간다. 무현이가 맨날 저를 보면 초창기에 약 올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간을 쭉 거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긴 세월을 거쳐서 제가 이제 요즘 느끼고 이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쉽게 볼 수도 있는 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처음에 막 행복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뭐 크게 싸워갖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많이 싸우면서 서로를 조율한 다음에 나중 되면 오히려 나는 좀 덜 싸우고 이해하는 부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행복을 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까.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의사를 지금까지 다투면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더 잘하면 그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나한테 맞춰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계속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